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건에 대해 다뤄봅니다. 선남선녀가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면 행복과 만족의 시간도 있지만 갈등과 실망의 시간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희망으로 결혼하여도 수많은 일을 함께 겪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중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외도 사건입니다. 외도의 부적절성을 떠나 부부에게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부부는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바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도는 전적으로 외도 행위자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외도 행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외도 행위자는 외도의 원인에 대해 외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가 벌어진 이유에는 외도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부터 부부는 시시비비에 휘말립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에 나오는 부부 중 상당수는 외도의 상처 치료가 목적이 아닌 외도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분도 있죠. 또한 외도 직면 후 부부 싸움 중 즉흥적으로 부부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 상담사에게 가보자 하는 것이죠. 부부 상담사가 재판관이 아닌데 부부 상담사를 만나서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부부 상담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부부 싸움 중 즉흥적으로 부부 상담사를 찾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부부 상담에 나와서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정작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법정을 가는 것이 지름길인데요. 엉뚱한 곳을 찾아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엄마가 상한 음식을 자녀에게 주어 자녀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시다.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하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엄마의 잘못, 즉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병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더군다나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아는 상처받아 위축되고 의기소침하죠. 이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각은 한쪽으로 경도됩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몸과 마음, 생각과 행동이 제각각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망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고 이 늪과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파국적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외도 행위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도 행위자만 변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외도 행위자는 유유자적하거나 무책임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고 화가 나며 죽고 싶죠. 나만 피해를 본 것 같고 나만 어리석은 것 같으며 나만 바보 같다는 생각이 침입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에 빠지면 그때부터 나도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바로 폭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을 모았다가 폭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감정의 조절 밸브가 고장나기 시작하죠. 이에 감정 폭발의 후폭풍을 맛봅니다. 비유적으로 홧김에 벽을 때렸더니 벽도 허물어지지만 내 손도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성실성을 다한 분이 외도 피해자가 될 경우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죠. 이때부터 부부로 살아온 시간 중 좋았던 시간은 사라지고 옥에 티까지 찾아내는 듯한 심정으로 결혼 생활의 부정적인 면만 찾아내죠.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다.
현재 배우자를 만난 것을 후회합니다. 결국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심했다고 평가자라 하죠.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삶에 대한 의지와 힘은 사라지죠.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해? 라는 생각에 하루에도 여러 번 고민합니다. 결국 남는 결론은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이지만 자녀를 보면 그것도 쉽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억울합니다.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시간은 점점 흐릅니다. 속은 점점 마음의 병으로 번져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을 모르죠. 심지어 괴롭고 힘들다고 말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외도 피해자의 편이 되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이에 멈추면 안 돼 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뒷끓이는 사람처럼 평가되기도 하죠. 너무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도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삶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시간도 외도 피해자를 배신한 것 같죠. 결국 부부의 삶은 파국으로 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서로 눈치 보아야 하고 서로 불필요한 신경을 쓰며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지치기 시작하죠. 심리적 에너지가 딸리다 보니 우울함, 불안함, 분노함 등 부정적 감정이 삶을 지배합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죠. 매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런 과정이 외도 직면 후 시시비비에 매달린 결과죠. 외도 직면 후 치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법정을 찾으시되 상처를 치료하고 싶으시면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 치료받으세요. 혹 이혼하더라도 치료는 꼭 받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이혼 후에도 당신의 삶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치료에 도전할 용기, 새로운 삶에 도전할 용기 말이죠. 오늘도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며 이런 생각, 저런 고민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고민은 자동으로 생기지만 진정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상처에 대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용기를 내세요.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용기, 지금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는 용기 말이죠. 용기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디 참고하시길 바라오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